안녕하십니까. 사라제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영상으로도 시청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구독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환영드리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8월 23일 금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일렉트로닉 전자제품 회사죠. 소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블록체인도 발을 들였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소니가 이제 블록체인 웹3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고 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니가 자체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니그룹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스타트얼랩스의 공동 프로젝트인 소니 블록 솔루션 랩 이 회사에서 금요일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새로운 레이어 2 네트워크인 소니움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이름은 소니움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것은 출시를 한다, 발표를 바로 한 것이고 며칠 뒤에 바로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개발은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이더리움 기반 네트워크에서 더 저렴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옵티미스틱 롤업 기술 OP 기반 스택으로 이 블록체인이 개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슈퍼체인을 통해서 다른 생태계들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나는 뉴스고요. 또 새로운 블록체인이 또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혁신이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소니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개발 관련해서도 지원이 좀 빵빵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나은 혁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월드코인이 또 한 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산업통상부 SIC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탈중앙화 신원 프로젝트인 월드코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회사 Tools for Humanity, 이 회사를 개인 데이터 보호 체제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픈AI의 샘 알트먼이 설립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월드코인은 현재 콜롬비아의 25개 지역에서 오르브 디바이스를 통해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금 판결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SIC는 일시적으로 이 월드코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 정도 또는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영업 폐쇄까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코인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정부에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에콰도르 그리고 아르헨티나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데이터 수집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에서도 공식적인 인터뷰를 여러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련 규제 당국들과 협력하고 또 이 데이터 수집 관련, 보호 관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월드코인 재단 입장에서는 이미 예상되었던 바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데이터 보호 관련된 문제들이 유럽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드코인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월드코인이 그런 시련을 좀 겪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저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전 세계와 한국을 넘나드는 한국에서는 한국어로는 보기 어려운 뉴스들 데일리 크립토 뉴스에서 많이 전해드리고 있고요. 요런 뉴스들 관심 있고 재밌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혹은 유튜브에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 하나죠. 레리블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레리블은 앱토스 블록체인에 다시 또 한번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레리블에서 원래 사용자들은 이제 앱토스와 연결을 해서 NFT를 발행하고 또 구매하고 입찰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소식에 반해서 앱토밍고스 같은 인기 컬렉션들 앱토스 NFT 커뮤니티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거나 NFT
마켓플레이스가 자신네들의 블록체인으로 또 넘어온다는 거는 또 더 많은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생태계 발전에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페트라 월렛을 통해서 레리블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앱토스 생태계에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또 레리블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스케일 어제도 소식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소식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는 최대 루저였거든요. 오늘 소식에서는 위너 같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에게 아발란체 AVAX 토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좀 한 1년 전만 해도 아발란체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또 어떤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관심을 좀 줄여간 지 꽤 된 상황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발란체 자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14번째로 큰 크립토커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력한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또 리퀴디티가 있고 유동성이 있다고 볼만 할 텐데요. 그레이스케일은 목요일에 아발란체 신탁이 자격을 갖춘 공인 투자자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다른 암호화폐 펀드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캐시, 파일코인, 그리고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알트코인 자산들에 대한 신탁 펀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노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 그레이스케일도 나쁜 회사는 아닌데요. 어떻게 뉴스화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아무래도 숫자를 좀 따지게 되고 1등은 누구였나, 순 유출은 얼마였나 이런 것들 따지게 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발란체를 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요 펀드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발란체에 조금 더 호재인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또 하나 유명한 펀드 매니저 프랭클린 템플턴의 나스닥 상장 온체인 미국 정부 머니마켓 펀드가 아발란체 체인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FOBXX라는 티커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FOBXX 머니마켓 펀드는 고객이 미국 정부의 증권, 현금, 그리고 환매 계약에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펀드입니다. 사실 머니마켓 펀드는 좀 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원금 보장을 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 보장하는 그런 펀드로 유명하고요. 요런 펀드들이 지금 뭐 알고란드에도 올라와 있고 오늘은 아발란체에 올라갔다는 소식이고 다양한 지금 펀드 매니저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토큰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또 한국에 없으시더라도 관련된 규제 당국에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꼭 가져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요런 펀드 소식에 저는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저 베이스턴 같은 경우 이 벤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펀드가 제공이 되게 되었는데 아발란치 네트워크에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최초의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란드에선 이미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토큰화 자산 그리고 또 아발란체 체인 자체의 좀 호재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지수 보시면 어제와 비슷하게 34 공포지수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비썸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역시 비트코인 0.67% 올라간 8,275만 2천원, 2위는 연파이낸스 0.69% 올라간 715만 4천원, 3위는 이더리움 2.26% 올라간 361만 4천원, 4위는 메이커 2.82% 올라간 284만 2천원, 그리고 5위는 BNB 1.5% 내려간 78만 5,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0.66% 올라간 47만 4,700원, 7위는 솔라나 1.34% 올라간 19만 6,500원, 8위는 아베 1.03% 내려간 182,100원, 9위는 컴파운드 1.02% 올라간 69,600원,
10위는 일루비움 1.81% 올라간 61,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티그리 넘어가셔서 탑크립토 게이너 항상 올라가는 프로젝트들은 꼭 있죠. 라우터 프로토콜이 1위에서 ROUTE 토큰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2.1달러에서 500% 올라간 상황이네요. 그리고 3위에서 반가운 프로토콜 알파카 파이낸스가 86% 올라가서 0.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스왑이라는 덱스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크림 파이낸스 8위에서 열심히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요. 탑크립토 루저 보시면 오랜만에 Conversions CONV 토큰이 46% 내려가서 0.000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딩 크립토 보시면 계속해서 도그코인 인기 누리고 있고요. 2위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5, 6, 7의 솔라나, 이더리움, 도지코인, 8위에서 XRP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3일 금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에서 항상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